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해서 자동차 정말 안 팔린다고 하던데 그 와중에 기아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 현대도 사상 최대 매출 40조.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2024년 4월 국산차 판매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을 보면요, 수출액이 2200억 달러, 그래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회복세긴 하다. 참 다행이다 싶어요. 반도체는 전년 대비 52% 늘었다고 하고 조선은 47% 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10.3%밖에 늘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동차는 전년에도 판매 대수가 그리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전 분야를 통틀어서 1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 여러 가지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수출 주력 상품들이 몇 개 없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잘 된다고 하니까, 수출 증가를 이들이 견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이거 그럼 자동차가 대박이네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느낄 때는 자동차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잖아. 아직 불경기인 것 같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수 부진 요인 분석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수출이 회복됐는데도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고금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가?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25%, 5.5% 이 정도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9회 연속 3.5%로 동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건가? 이게 금리 높아서 차 못 산다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내수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하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인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돈 최대한 달러 빚으로 빌려다가 미국에다가 입금만 하면 그러면 무조건 돈을 복사하는 거예요. 돈이 복사가 되네? 라면서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들 와씨 그럼 달러를 더 사야 되겠구만 이러면서 다시 환율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역전폭이 더 커져서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00원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건가? 수출하는 입장에선 좋겠지만 이게 살기 더 빠듯해지는 거 아닌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들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침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산차 판매 올 들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번 4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3%나 줄었어요. 어느 정도 줄어든 거냐면 최근 11년 사이에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찍어냈잖아요. 그때는 수요가 넘쳤는데 자동차를 공급하지 못했던 공급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11만 9,628대였는데 지금 11만 9,030대.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공급난이어서 정말 차를 어떻게 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라면서 1년씩 2년씩 기다려야 됐던 그때보다 지금이 판매 대수가 더 낮다.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시장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자동차 회사들 힘들겠네?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분기 기준 사상 최고 영업이익 3조 4,25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13.1%. 이것도 사상 최대라고 하죠. 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논리가 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현대기아는 해외에서는 미치고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거둬서 먹고 사는 회사다. 우리나라에서 뽕을 뽑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해외 판매가 늘어났을 때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물론 내수 시장의 믹스가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저가차종 위주로 팔리던 시장에서 이제는 고가 차량 위주로 팔리게 되니까 적게 팔더라도 배당 순이익이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내수 시장에서만 이익을 거둔다, 이런 생각은 이젠 그만하자. 그거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80%를 수출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이 감소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자동차를 쉽게 못 사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굉장히 비싼 가격의 차를 팔고 있다.
와, 요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이익도 가장 높고 자동차 매출도 가장 높은데 자동차 가격도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옳은 건가? 이번에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의 대충 절반이에요. 자동차 값이 와 이거 전기차 이 정도면 한 5천만 원은 하겠네 라는 거 한 2,500만 원. 뭐 대충 그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야? 중국은 역시 짝퉁의 천국이고 소재도 엉망으로 쓰고 속은 다 골마 터져서 차를 저가로 파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멀쩡멀쩡해요. 아니 뭐 물론 속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요거하고 똑같은 차 만들어 놓고 굳이 이 가격에 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파는 거 보면 우리랑 가장 다른 점은 뭐예요? 중국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죠.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미국, 유럽에서 가격이 그냥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조금 낮아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가격은 계속 치솟는 거. 야, 요거는 조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장이 너무나 폐쇄적인 시장이어서 외부에 있는 자동차들을 들어오는 걸 너무나 막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을 굳이 낮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시장 다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자동차가 정말 줄어들어.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넘사벽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자동차에서 관심을 잃어버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 할 때 이럴 때 차 가격 많이 할인해주고 그리고 차 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고 가끔씩 인하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국민들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난 이유가 있겠죠. 뭐 내가 뭘 알겠어. 자, 브랜드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780대. 지난달에 르노 누벨바그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죠. 누벨바그는 다 아실 거예요. 프랑스의 새로운 영화사조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영화들을 다 거부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우선 태풍의 눈이라고 했던 요 로고를 로장주라고 하는 요런 엠블럼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르노코리아는 더 이상 삼성의 이미지를 갖지 않겠다라는 거죠. XM3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르카나라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장주가 딱 붙어있는 아르카나 보니까 훨씬 예뻐요.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예뻤고 테일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한 효과 이것도 극대화되면서 이제는 이 차 다시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판매량이 엄청 높아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판매량은 지난달 대비 1.2% 줄었어.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1.1%만 줄었으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죠. 모두가 기다리던 오로라 1 하이브리드 SUV 다음 달에 드디어 공개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 싱유의 L 요 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많이 개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끝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5위는 쉐보레입니다. 2266대. 쉐보레는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수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판매가 얼마였냐? 42,129대. 야, 쉐보레 이럴 줄 알았다. 대박입니다. 현대에서 수출하는 양이 8만 대 정도 되는데 너무 적다고? 그치. 현대는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짓는 공장 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거 그게 한 8만 대 되는데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을 지금 단 2대로 달성했다고 하네요. 현대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 코나 아반떼인데 그 차들보다 더 많이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소형 SUV 점유율을 39.5% 달성했다고 하니까 와 10대 중에 4대가 트랙스나 트레일블레이저야. 대박이네요. 근데 내수 시장은 2200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GM은 생산 기지가 돼가는 건가? 섭섭하긴 합니다. 4위는 KGM입니다. 3663대. 작년 4월 대비해서 내수 판매가 34%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토레스 신차 효과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사실 전처럼 그냥 쌍용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KGM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로터스를 사잖아요. 폭스바겐 그룹이 벤틀리를 사고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차들이 그냥 나오나? 아니죠. 지금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그 브랜드를 왜 사? 그 역사와 전통을 사는 거예요. KG가 쌍용을 샀으면 그 역사와 전통을 사야지. 그걸 송두리째 없애고 KGM이란 이름으로 다시 나온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차란 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쌍용이 망한 회사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쌍용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숨기고 싶은 과거 이런 거다? 사람들은 뻔히 그게 쌍용인 걸 아는데 나는 패배한 회사, 망한 회사의 제품을 사는 건가? KGM의 이미지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토레스의 신차 효과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KGM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떨어진 거, 이것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차를 내놓는 거. 부산 모터쇼에서 신차를 공개하겠죠. J120이라고 하는 토레스 쿠페가 나오게 될 텐데 토레스로 정말 사고를 우려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레스 쿠페 당연히 일반 가솔린 모델이 될 텐데 다른 회사 같으면 지금 하이브리드가 메인이거든요.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빨리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RD와 협력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적극적으로 내놔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784대. 제네시스 엄청나게 팔렸네요. 올 들어서 판매량이 10,00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매되는 곳이 대한민국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금 팔리는데 지금 판매 대수를 보면 한국의 판매량 작년 한 해 동안 128,900대를 팔았고요. 미국 판매량은 69,000대를 팔아서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국에서 나온 판매 대수가 88%, 글로벌 17개국에다가 팔겠다고 17개 국가에다가 제네시스를 론칭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지역은 극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네시스란 차는 좀 과거의 럭셔리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배배기량의 자동차, 긴 후드, 자동차의 크롬이 치렁치렁한 거,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제네시스의 특징인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과연 그런 차인가 라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전기차로 빨리 전환돼 있는 그런 자동차, 그런 것들도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한 번에 우리가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차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번에 파란색 G80 이런 식으로 공개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댓글들 보면요, 아니 대체 왜 파란색을 중국이 좋아한다고 생각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하이브리드는 있었어야 되고 전기차도 적극적으로 가져왔어야죠. 자, 2위는 기아차입니다. 47,631대. 현대하고는 4,000대 차이로 벌어졌네요. 올 들어서 현대기아 집안 싸움이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1, 2월은 기아가 1위를 차지했고요. 3, 4월은 현대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요. 이거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1등은 누가 하게 될지 이런 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요. 오늘의 메인 코너 2024년 4월 차량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한 대. 아니 말리부 어디서 자꾸 나와서 이렇게 한 대씩 팔리는 거지? 54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13대. 53위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32대. 요거 신형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월드 프리미엄인데 이거 아무도 모르신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앞쪽에 있는 이런 충전구 개폐 같은 것도 전동으로 되고요. 뒷문은 자동 문으로 열고 닫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차체 길이도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52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35대. 아이오닉 5N이 이거밖에 안 팔렸어? 정말 좋은 차인데 너무 비싼 차죠. 참 좋은 차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51위는 KGM 티볼리 에어네요. 42대. 50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51대. 49위는 제네시스 GV70 일렉트리파이드입니다. 74대. GV70 페이스리프트는 이미 공개됐고요. 일렉트리파이드는 공개가 안 됐으니까 이건 조만간 구형이 될 텐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판매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48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87대. 47위는 제네시스 GV60이고요. 46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45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08대. 44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네요. 123대.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 판매 대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기아가 PBV라고 해서 첫 번째로 내놓은 자동차기도 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빌트 비클이다 라고 해서 니로를 캠핑카로도 만들고 택시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산한다고 합니다.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 판매 중단이 10월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마도 니로 플러스를 단산하고 뭐 EV5라든지 이런 조금 더 PBV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제대로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춰집니다. 니로 플러스 그렇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면 니로 플러스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산되기 전에 빨리 구입하셔야 돼요. 43위는 제네시스 G70
170입니다. 151대. 공동 41위는 기아 EV9 그리고 KGM 넥스턴입니다. EV9 지금 할인 다 끝났을 텐데 이게 그래도 이 정도가 팔리는 것도 신기하네요. 굉장히 비싼 차인데 그때 할인이 1000만원씩 되니까 누가 이 차를 제 가격 주고 사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있다는 게 의외로 괜찮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EV9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미국에서 올해차 상을 막 받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이럴 거면 재고차 그냥 미국 보내지 그랬어. 미국에서 1월에서 3월까지 4,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와,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미국에서는 큰 차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자동차, 전기차로 된 차가 흔치 않습니다. 리비안 R1S 이런 차가 있긴 하죠. 근데 차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그래서 EV9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미국에선 덤핑 판매하니까 그렇지 한국보다 훨씬 싸잖아 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EV9이 미국에 있는 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터리가 작으니까 저렴한 거고 우리나라도 배터리를 좀 줄여서 더 저렴한 차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옵션으로 다양하게 제공해 주지 왜 그걸 안 하는지. 40위는 현대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08대. 39위는 기아 니로 EV네요. 218대. 39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252대. 지금 전기차, 수소차가 아주 저조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37위는 기아 K9입니다. 36위는 기아 모하비. 35위는 현대 베뉴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6 순이고요. 33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32위는 KGM 티볼리. 31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야, QM6는 거의 막바지 아닙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싱유의 L을 기반으로 한 오로라가 등장할 텐데 오로라 등장하게 되면 QM6 인기가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갈까요? 요번에 이런 식으로 앞쪽에 로장주를 붙이고 나니까 또 괜찮은데요. QM6를 그냥 놔두고 QM7을 같이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가격을 조금만 낮춰주면 오히려 QM6 더 장수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택시용 모델로도 팔아주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30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767대. KGM 토레스 EVX 와 대단하네요.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차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고 지금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만큼 차량 가격을 또 낮춰주면서 소비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차 자체도 괜찮아 보이고요. 배터리가 지금 LFP 배터리라고 초기엔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차를 다니는 데나 겨울철 운행이나 이런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구입하는데 그렇게까지 주저하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29위는 제네시스 G90이네요. 제네시스 G90은 판매 대수가 여전합니다. 와 이거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G90 역시나 세련되기도 했고 사실은 기업 총수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달래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G90 아니면 뭘 탈 거야? 벤츠 타? 하루 다음날 신문에 날걸? 28위는 르노코리아 아르카나입니다. 962대. 아르카나란 차가 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에 XM3라고 불렸던 차죠. 물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 대수는 거의 비슷한데요. 아마 이게 덜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고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위는 기아 EV6입니다. 1036대. 아니 EV6 다음 달에 페이스리프트 나오는데 판매 대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약간 줄긴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이런 식으로 앞부분 이렇고 뒷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게 너무 예뻐서 조금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26위는 KGM 토레스입니다. 1148대. 25위는 기아 레이브이네요. 1216대. 아마도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이거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판매 대수, 생산 대수하고 딱 맞는 거거든요. 조금 더 생산해서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캐스퍼 EV 나오고요. 중국 전기차들도 막 등장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세요. 자, 24위는 기아 K3입니다. 1336대. 23위는 기아 모닝이네요. 1421대. 22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549대. 와, 아이오닉 5가 1500대를 넘게 팔았어요. 2024년 4월에 전기차 부문 1위가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엄청나게 팔았네요. 물론 국산 전기차 얘기입니다. 수입 전기차를 합치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가 1위 하겠죠. 테슬라가 한번 물량을 가져오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지난 3월의 판매 대수를 보면 벤츠보다 더 많이
많이 팔아서 수입자 전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가 테슬라만큼 많이 파는 건 쉽지 않다. 테슬라는 많이 팔았다가 물건이 없다가 많이 팔았다 물건이 없다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판매 대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오히려 테슬라보다 국산차가 더 많이 팔았지만, 이렇게 테슬라 물량이 들어오는 달에는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기차 1위를 차지하는 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하네요. 기존에는 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부족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면서 물량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 21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이미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공개됐는데 기존 차를 이렇게 많이 산다고? 20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597대. 19위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예요. 1731대. 신차 효과가 벌써 줄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물론 뭐 신차 효과가 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아까 수출을 4만 대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 막 1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물량 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면 안 되나? 1700대가 뭐야? 18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789대. 팰리세이드 많이 내려왔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없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는 지금 2.2리터 디젤 혹은 3.8리터 가솔린을 넣게 되어 있는데, 2.2리터 디젤은 너무 약하고 3.8리터 가솔린은 너무 강해요. 기름을 펑펑 먹기도 하고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도 하이브리드를 넣지 않은 거, 이건 너무 방만하게 차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등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신형 하이브리드 공장을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팰리세이드의 다음 모델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 팰리세이드는 이제 하이브리드 2.5리터 터보 엔진이 들어가면서 지금 정말 강력하고 정말 좋은 파워트레인으로 거듭나게 될 걸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1등 하는 거지. 안 돼? 2등? 3등? 그 정도는 하겠지. 17위는 기아 K8입니다. 1988대. 기아 K8 3분기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거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분기면 언제입니까? 7월부터 3분기예요. 부산 모터쇼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때 공개하고 3분기에 출시하면 되잖아. 쇼카 공개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6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528대. 코나 지금 판매 대수 보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서 이 중에 가장 예쁜 차가 어떤 차인가를 가만 보다 보면 저는 구형 코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코나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차가 좀 약간 아담하면 귀여워서 좀 까방권이 생기는 것 같아. 단단해 보이고 조약돌 같고. 지금 코나 예쁘잖아요. 이거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많이 좋아지고. 15위는 기아 K5입니다. K5는 조금 의외예요. 왜냐면 너무 예쁘거든. 지금 DRL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테일램프는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더 젊어지고 더 스포티해지고 더 멋있어졌어요. 누가 봐도 더 멋있는데? 이걸 왜 이거밖에 3100대가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지 않나. 14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244대. 레이 저력이 아주 대단하네요. 레이와 레이 EV를 합치면 소나타하고 거의 비슷한 대수예요. 우리나라 11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판매 대수도 대수지만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할 만큼 레이라는 자동차는 그 겉모양뿐 아니라 상품성에서도 정말 우수한 자동차. 진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자동차. 경차지만 경차답지 않은 그런 실내외 느낌으로 정말 탁월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13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549대. 캐스퍼 판매 대수 레이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캐스퍼 EV가 곧 출시될 텐데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기대해 보게 되네요. 12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4084대.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안쪽에 인테리어 많이 좋아졌다고들 얘기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와, 이거 굉장히 늘씬하고 굉장히 멋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멋진 거에서 그치면 사실 안 되죠. 기능적으로도 뭔가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즘 들어 현대기아를 보면 디자인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가.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더 앞장서야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는 거지. 아니 기능은 그대로고 계속 디자인만 이렇게 바꾸면 그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까. 뭐 디자인이 정말 막 획기적으로 달라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차하고도 다르고 정말 화려하고 앉는 거 자체가 너무 폼나는 일이고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 조금 바꾸는데 뭐 그렇게까지 돈을 쓰나? 기능을 좀 더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10위는 현대 소나타네요. 소나타 4695대가 팔렸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621대 더 팔았는데요. 묘하게도 이 중국산 택시 602대가 이미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요, 아니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해서 팔아? 대현대가 어떻게 중국 차를 수입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어?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LF 소나타야. LF 소나타 단종됐으니까 중국에서 있던 구형차를 가져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차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어딜 봐서 LF 소나타지? 그냥 DN8이잖아요. 실제 코드명도 DN8C야. 이거 3세대 플랫폼이고 우리나라 소나타에 비해서 그냥 조금 더 큽니다. 앞뒤로 전장이 좀 더 길어요.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은 차이점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것 같던데, 이렇게 멀쩡한 차를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그리고 그걸 택시로 팔면, 처음에는 그거 택시로만 팔지만 국내에서 파는 소나타보다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더 크고 이러면은 이걸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9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4844대.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1700대 판매량이 증가했는데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딱 1200대.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만큼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많이 타보셨습니까? 저 카카오 벤티를 오늘 아침에도 타고 왔는데 좀 불편해. 승차감이 좀 꿀럭꿀럭 이래요. 어쩔 수 없지. 밴을 만들어야 되니까, 짐을 실어야 되니까 스프링이나 아니면 아래쪽에 들어가는 댐퍼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나니까 좀 탱탱탱탱 하는데, 요거 밴용과 승용차용을 완전히 구별해서 승용차용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좀 완전한 차별점을 두도록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지금 스타리아는 승차감이 좀 아쉬워요. 그럼에도 판매 대수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가 나오니까. 하이브리드가 확실히 대세죠. 디자인도 아주 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다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나니까 굉장히 개성있고 굉장히 미래적이고 좋아 보여요. 중국의 리메가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느낌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벤치마킹을 삼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자동차인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아이오닉 7 아닌가? 아이오닉 9인가? 정확한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튼 이 차가 나오면 아주 비슷한 느낌의 전기차도 시중에 나오게 되는 건데, 요것도 기대됩니다. 8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934대. G80 진짜 잘 팔리네요. 게다가 미국 IIHS에서 충돌 테스트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탑 세이프티 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까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해요. 와, 대박이죠. 지금 엄청나게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고요. 하나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드램프가 지금 어셉터블인데, 헤드램프는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아직도 어셉터블밖에 못 받고 있는지 좀 답답하긴 하네요. 7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5025대. 셀토스 판매량 우상향하고 있어요. 셀토스가 어떻게 7위? 지금 판매 대수는 계속 늘어서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5000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경쟁자 쉐보레 트랙스 나오면 이제 셀토스 끝났다, KGM 토레스 개섞어라 셀토스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막 홍보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사들 막 쏟아졌잖아요. 그때 당시 그 기사를 봤을 때 이제 판매량 꺾이겠구나, 이게 최소한 나눠먹기는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판매량 그래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오히려 올라갑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역시 잘 만든 차는 오래도록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 있네요. 6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698대. 아반떼도 지금 판매량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차, 가장 가성비 좋은 차니까 아반떼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요. 그런데 판매량이 지난달에는 좀 적었습니다. 왜냐면 울산 공장이 지난번에 라인 공사를 한다면서 한 달을 쉬었어요. 그래서 생산이 적체돼 있던 거, 이거 한 번에 풀리면서 순위도 확 끌어올릴 수 있었네요. 자, 여튼 울산 공장 이제 생산이 정상화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5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847대. 전달 대비해서 판매량이 무려 2000대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 산타페는 원래 1위, 2위 싸움을 하는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 5위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아마 일시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생산량이 조금 이상해요. 파워트레인별로 보면 가솔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지금 1900대에서 2000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2000대가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달 대비해서 산타페 판매량이
판매량이 2,000대 고스란히 떨어지게 됐네요.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산타페 증산에 나섰다고 하는데 아마도 거기에 뭔가 보내야 돼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생산을 충분히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작에 미국에서 생산 좀 같이 좀 하지. 그러면 이렇게 늦게 해갖고. 4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879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기를 오래 해야 되는 차가 바로 카니발 하이브리드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2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 자동차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이 시기에 10개월을 대기한다. 이거는 만만치 않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중국산 택시 요 정도가 12개월 기다려야 되는 차고요. 그런데 그 차들은 인기가 많아서 12개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생산이 너무 적어. 아니면 중국산 소나타 택시는 너무 조금 들여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카니발은 다릅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12개월을 대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카니발 하이브리드. 월 3,000대에서 4,000대밖에 못 만든다고 해요. 정말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차인데 대단한 인기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나왔거든요. 근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금 1,000대 남짓이라서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네요. 3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7,085대. 아산 공장이 아이오닉 7 생산 위해서 한 달 넘게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장을 정상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월 대비해서 판매량이 900대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네요. 올해 처음으로 7,000대 넘겼다라는 건데 그랜저 판매도 예년처럼 정말 한 달에 10,000대 넘게 파는 그런 시기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네요. 이 상황에서 K8 페이스리프트가 3분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랜저가 조금 내려왔을 때 K8 페이스리프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추월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요걸 노리고서 페이스리프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K8 나오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판매량 나올 때 바짝 판매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대망의 1위는요. 기아 소렌토냐 스포티지냐, 스포티지냐 소렌토냐. 기아 소렌토입니다. 7,865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작년 같은 달 4월하고 비교하면 15%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랜저, 산타페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 대수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인가? 작년 9월에 판매 시작했거든요. 근데 90, 11, 올해 1, 2, 3, 4 7개월 동안 계속 1등이야. 이 1등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정도면 다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직도 7, 8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던 진우 PD 얼마 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샀다고 하는데 신차를 못 사고 중고차를 샀대요. 4,800만 원에 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제일 높은 트림이 4,831만 원, 그래비티가 이걸 4,800만 원에 샀다고? 모카에 있던 PD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진우야 이거 잘못 산 거 같아. 환불 안 될까? 야 신차 가격에다가 무슨 웃돈을 붙여서 파나요? 중고차를 뭐 이렇게 비싸게 팔어?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다. 정말 대단한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2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7,179대. 1위, 2위가 다 기아예요. 야 기아 대단하네요. 게다가 스포티지 지금 2위지만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페이스리프트가 4분기 그러니까 올해 페이스리프트를 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팔린다고? 대단합니다. 스포티지가 7,000대를 넘게 팔아. 와 사실 워낙 인기가 많은 차기도 합니다. 모카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가 바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기인데요. 조회수가 무려 312만 회? 와 대단하다. 가솔린 모델 시승은 152만 회? 야 정말 인기가 대단한 차인 거죠. 페이스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기아 패밀리룩 아주 제대로 심겨져 있고요.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나오기 전에 할인을 어느 정도 하니까 요즘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쟁쟁하네요. 어떤 차를 선택해도 뭐 하나 잘못 샀다라는 얘기를 듣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인기 폭발의 자동차들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스타리아 전부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죠. 5위 차종부터 놓고 봤을 때 스포티지 제외하면 하이브리드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정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는 거지. 하이브리드가 지금처럼 많이 팔리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조금 애매한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예요? 가솔린차에 모터를 장착해서 가솔린차의 연비를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전기차인가? 아닙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가솔린차예요. 연비가 낮은 가솔린차가 없어지고 있는 거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겁니다. 어차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차예요. 전기차는 판매 대수가 늘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늘었죠. 그러니까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가솔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죠. 순수한 가솔린차 시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저물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가솔린의 기본이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리드 안 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도 기본으로 채택해줘야 됩니다.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이에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싼이니 스포티지니 소렌토니 산타페니 하는 차들 유럽에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인데 국내에 오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다 빠져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뭘 또 아쉽다 그래. 지금 현대기아 세계 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